이번에 준비 많이 해놓을게요. 이건 지난주에 준비했던 거. 자, 안무가 나왔어요. 안무. 자, 안무는 중심 소재겠죠, 그쵸? 여기서 쓰이는 중심 글감, 중심 소재라고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주제할 때 어이의 제, 주제할 때 제, 소재할 때 제, 제재라고 하죠. 너희들 그거 있죠? 야, 여기서는 이런 거 하면 안 돼. 여기서 이거 수입 금지합니다. 제재를 가했다 할 때도 동용미의어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중심 글감,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재. 자, 안무가 나왔어요. 그리고 안무의 어원, 이 말이 어디서부터 오리진, 기원했는지, 어디서부터 이 말이 만들어진 건지를 얘기합니다. 자, 안무는 어원상 춤과 쓰기의 합성어라는 사실은 안무라는 개념이 기호를 사용해서 춤을 쓰는 행위와 연관되어 출현했음을 시사한다. 말이 어렵네요. 자, 안무라는 이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인가 했더니 춤이라는 단어와 쓰기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래요. 이 영어로 봤을 때, 그치? 그래서 자,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어원을 얘기하는 경우는 대부분 흥미를 유발해요. 그래서 독자의 관심을 끌었다. 관심 환기. 자, 나는 다른 말로 쓰고 싶습니다 하면은 주의를 환기했다. 주의를 집중시켰다. 그치? 주의 환기라고 해도 돼요. 흥미 유발도 당연히 돼요. 원래 흥미 유발을 하는 용도로 써요. 어원 얘기할 때. 그래? 이런 말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였어? 막 이렇게. 그치?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왜 춤이고, 춤은 이해가 되잖아. 안무, 그치? 근데 쓰기는 멍미? 쓰기 마치 write 할 때 너희들 알고 있는 그 쓰다예요. 그러면 기록하고 쓰는 건 여기 왜 들어갔지? 얘는 이 안무라는 단어는 아마 그러면 기호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쓰는 거죠. 춤을 쓰게 했다. 그러니까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춤을 쓰도록 했다. 어떤 춤을 추는지 이런 행위와 연관되어서 이 말이 만들어졌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 시사한다, 보여준다 이런 뜻도 되고요. 여기 뒤에 있을 텐데 없네? 여기 뒤에 있겠구나. 네. 어떤 것을 미리 간접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이런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춤을 쓴 거구나. 자, 그 다음에 다음입니다. 프랑스의 군주였던 루이 14세는 무용 아카데미를 설립한 후에 자신의 무용교사였던 보샹에게 춤을 종이에 써서 만들 방법을 강구해봐라. 한번 생각 좀 많이 해봐라. 고민해봐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이에 따라 보샹 무용 아카데미니까 왕립 무용 아카데미니까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공립 한마디로 무용 학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무용 학교 정도 이에 따라 보샹이 고안한 무보 체계를 무보에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표시를 덧입혀 줄까요? 무보 체계 무보 안무고요. 그다음 보는 걷다라는 걸음 보자니까 여기서처럼 어디 갔어? 네, 식별하다. 여기는 없었구나. 여기 있었구나. 자, 춤의 동작을 마치 악보처럼 일정한 기호나 그림으로 기록한 것이 무보겠다. 춤 동작. 여기서는 춤을 이렇게 추세요. 춤 동작을 악보처럼 기록했다. 근데 뭘 통해서? 그림이나 기호를 통해서. 그래서 쌤이 하나 여기다 아까 캡처해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말한 보샹 있죠? 보샹. 마치 프랑스의 루이 14세 맞나요? 루이 14세 때 무용 아카데미를 설립하는 데 주도했던 사람. 이 보샹이 폐의 기법법으로 이렇게 오른쪽에 리구동이라는 춤에 이렇게 무보를 만들었대요. 무용 악보예요. 한마디로. 그치? 이렇게 생겼대요. 기호도 있고요. 맞죠? 선도 있고요. 그쵸? 이렇게 좀 약간 특이하게 생겼어요. 또 악보처럼 이렇게 음도 있어요. 이거 다 음표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 봐. 이렇게 얘기했네. 그래서 이에 따라 보샹이 이런 무보 체계를 이른바 무용과 안무와 그 다음에 이제 악보가 만난 말, 악보처럼 어떤 춤을 춰야 되는지를 기록한 그림으로 기호로 기록한 무보 체계를 이후에 페이에라는 전문가가 정리를 했고 1700년도에 출판까지 했다. 그래서 책으로 내놨다. 사람들한테 읽히게 만들었다. 그러면 정리. 춤을 쓰는 행위.
이른바 무보 체계는 또 아까 보샹이라는 사람이 주로 이제 거의 처음 만들어낸 거나 다름없는데 그 이후에 1700년대에 이르러서 페이에라는 사람이 정리까지 해놨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노란색으로 바꿨어요. 페이에가 활동하던 당시 궁정 발레가 상연되던 궁정홀은 자, 두 개만 이렇게 표시해 볼게. 하나는 궁정 발레. 그러니까 궁정이라는 말을 왜 썼냐면 왕실에서 아주 공식적인 자리에, 그러니까 우리가 국립 오케스트라, 국립 교향악단 이런 말 쓰지,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라에서 지정을 해서 이제 길러주고 육성하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대우를 해주던 그런 발레 악단인가 봐, 그치? 발레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때 그 발레단의 그 발레를 궁정 발레라고 해요. 그럼 이 국립 발레단이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인 어떤 만찬장이나 회의장에서 이 발레를 보여주고 공연했던 그 궁정의 홀이니까 무대겠죠. 스테이지고 극장, 그 연극장이 되겠죠. 연회장이 되겠죠. 이 홀이 관객석이 무대보다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관객들은 조금 위에서 아래로 보는 형태로 이 춤을 내려다보게 되었대요. 한마디로 궁정 발레는 관객석이 위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 이들의 춤을 내려다보는 형태로 관람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때문에 궁정 발레는 무용수들의 공간상의 배치나, 야 너희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해, 여기에 공간상의 배치, 동선이 그리는 궤적, 이 발레에서 이때 이 음악이 깔릴 때는 이 무용수가 이 무용수로 가, 이렇게 이 궤적, 경로를 관객들이 식별할 수 있는 이른바 기하학적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이었다. 자, 궁정 발레의 특징. 자, 선생님 쓴 건 별로 없어요. 일단 요거부터 먼저. 궁정 발레가 기하학적 형상을 만드는 것을 중시한 이유. 선생님, 기하학적인 뭔데요? 여기 나와있네. 도형이나 여기서 이제 공간, 3차원이라고 하지. 공간의 성질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기하학이래요. 공간에 대한 연구야, 그렇지? 그러면 아까 뭐랬지? 궁정 발레는 궁정홀에서 상연이 됐는데 그 공연을 보여주는 상연이 관객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형태로, 위에 위치해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서 공평하게 평등하게 보여지는 2차원적인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보는 3차원적인 공간의 이동을 더 중요하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기하학적 형상, 공간의 성질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 같은 기하학적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이었다. 자, 이것도 그러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형태겠네, 그치? 사람이 뭐 이렇게 돌았다가 빙글빙글 돌았다가 다시 여기 왔다가 갔다가 하는 이제 무보에 이른바 이 무용 악보에 그려져 있는 이런 형태들은 전부 다 뭐다? 공간과 관련된 거다. 기하학적 표시인 거다. 이게 지금 맞지?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이 기하학적 형상이 자 특징이라고 한다면 자 오른쪽에 이제 여기 보시면 당시 무대 공간의 구조는 뭐라고요? 관객석이 무대보다 위에 있었다. 그치? 그러면 우리가 연극 보는 것처럼 약간 아래에서 위를 보는 거라든가 아니면 최소한 이렇게 평평한 데에서 일직선으로 보는 것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보였다. 그 사람들의 머리 정수리가 보이겠지, 그치? 위에서 본다면. 그 다음에 약간 내려다본다면 그러면 이제 얼굴도 보이겠지만 입체적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자, 이 때문에 아니야. 밑에 따라서는 뭐랬죠? 따라서는 무슨 표지? 담화 표지인데 담화 표지 결과에 대한 담화 표지지, 그치? 결과. 자, 결과 페이에의 기보법은 이 페이에라는 전문가가 그 무용 그 다음에 그 안무를 악보처럼 기록한 이 기보법은 3차원인 궁정홀의 무대와 춤을 2차원적인 종이 위의 사각형과 선, 기호 이것으로 바꿔서 무용수의 진로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위치를 기록함으로써 기하학적 형상을
재현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페이에의 기보법의 특징이 이제 나왔는데, 그치? 기하학적 형상을 띠되 2D처럼 내 눈앞에서 이제 밑에 보면 종이 위에 2차원적인 종이 위에 사각형과 선과 기호를 사용해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들의 이제 무용수들의 진로와 위치를 기록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것이 회의의 기보법의 특징이고, 자, 요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요거죠. 한마디로 3D를 2D로 나타낸 거예요.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관객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지금 무용수들의 그 무용은, 안무는 굉장히 입체적인 형상이어야 되는데, 근데 이것을 네모난 종이 위에다가 표시를 했잖아요. 선과 면적으로 평면적으로 구성했다. 입체적인 형상을, 입체적으로 내가 바라보고 보고 있는 그 형상, 쉐이프 모양을 평면적으로 구성했다는 게 여기 핵심이다. 페이의 기보법의 특징. 페이에라는 전문가의 기보법에 의하면 옛날 궁정 발레단의 그 발레하는 모습을 기보법으로 무보에 표시를 했는데, 그 무보에 이른바 이렇게 3D의 형상을 2D의 구성으로 나타냈다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제 그걸 조금 더 이제 풀어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페이에는 자신의 기보법을 통해서 두 개만 동그라미 해볼까요? 공간과 움직임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춤의 원칙을 확립했다. 자, 그러면 정보가 뭐가 나왔냐면 춤의 원칙이 나왔어요. 춤에는 원칙이 있어. 어떤 원칙? 하나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간과 움직임이 필수 조건인 거예요. 이 춤의 원칙은 이른바 춤이 존재하는 이유, 춤이 있으려면 공간과 움직임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되고, 오른쪽에 춤은 어디서 발생한다? 사각형의 공간에서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춤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첫 번째 춤이 발생하는 공간 사각형, 그리고 그 사각형의 스테이지 무대 홀 위에서 춤의 공간에서 이 페이에가 말한 두 번째 움직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움직임은 그것 또한 밑에 나오니까 공간 더 플러스 설명. 무보의 페이지에 맞게 그려진 이 사각형은, 자, 여기도 사각형이 그려져 있죠. 그렇죠? 크게는 사각형이죠. 이 사각형은, 무보에서의 사각형은 밑에 직사각형 구조의 궁정홀, 한마디로 그 팰리스 궁전에 그 홀처럼 생긴 전체 공간을 의미하는 셈이 되고, 그럼 이것도 이제 페이에가 주로 만든 거라고 했었긴 했는데, 아까 우리 루이 14세 때 그보다 1700년대보다 훨씬 전 사람인 이 보상이라는 보샹, 아까 마치 그 사람이 무보를 기록한 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페이에가 이렇게 그렸다. 그럼 이 네모는 뭐라고요? 직사각형 네모. 이 직사각형 네모는 뭐가 되는 거죠? 이 직사각형 네모는 궁정의 홀이 되는 거죠. 궁궐에서 연애를 하고 만찬을 즐기고 사람들이 이렇게 춤을 즐기는 그 공간, 마치 무슨 홀 카네기 홀 무슨 홀 하는 그 홀인 거예요. 그렇죠? 홀.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야 좀만 야 이거 다 못하겠지만 한 번에 다 오게 좀 중간에 쉬어야겠지만 한 장만이라도 끝내보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이 사각형이라는 공간은 페이에가 자신만의 기보법을 완성해서 그 악보처럼 무용하는 것을, 안무하는 것을 기록을 했는데, 그 특이한 기보법을 완성한 이 페이에가 중요하게 여긴 두 가지 측면이 있대요. 그게 하나가 공간이고 또 하나가 움직임인데, 그 중에서 공간 사각형으로 표시한 거, 이 사각형이야말로 이제 오른쪽에 궁정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자, 또한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그는 춤의 움직임을 이제 움직임이죠, 그렇죠? 춤에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중요한 성분들이 있는데, 그 성분을 무려 11개 정도인가 봐. 왜냐면 포지션, 비롯해서 9개의 동작 요소들을 이제 얘기를 했고, 지금 9개가 뭔지는 안 나왔어요. 포지션하고 파 정도만 나왔어요. 총 9개. 여기에 카당스,
그 다음에 피겨로 카당스와 피겨라는 것으로 세분화했대요. 그러면 포지션은 뭐냐? 파는 뭐냐? 발의 위치가 포지션. 이거 다 정의니까 그냥 밑줄만 걸으면 되지 않냐? 그치? 재미는 좀 없지만 이 페이에가 자신만의 기보법을 발명해서 활용해서 무용악보에다가 이런 표시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직사각형 구조. 그러면 페이에가 중요하게 생각한 공간이라는 것의 특징이 담겨져 있는 말이죠. 그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럼 나머지가 움직임이거든, 그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해. 이 무보의 핵심은 생명은 움직임이야. 어떻게 움직여서 어디까지 움직여서, 맞지? 자, 그러면 그 움직임 중에 첫 번째 포지션과 파가 있는데 발의 위치를 기록하는 걸 포지션. 지금하고 좀 비슷한 말이고요. 발을 내딛는 형태를 기록한 부분은 발의 내딛는 형태가 어떤가를 보여주는 그 그림이나 기호는 파 개념, 포지션과 파의 개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카당스는 움직임의 박자를, 피겨는 무용수의 동선을 각각 나타내서 이른바 이 무보 안에 자신만의 기보법으로 공간을 표시하고 움직임을 표시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공간과 움직임.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페이에의 기보법은 사각형 안에 피겨를 표시하는 선이 그려져 있고, 피겨가 뭐라고 했죠? 피겨가 아까 위에서 안 나왔나? 여기 무용수의 동선이거든요. 이 무용수가 어디를 움직이면서 가야 되는지를 표시하는 그런 선이 그려져 있고, 자, 피겨 대마왕 아니, 피겨 마왕, 피겨 여왕 아니, 피겨는 뭐예요? 네, 피겨는 아까 위에서 바로 윗줄에서 한 거 무용수의 동선, 이렇게 무용수의 동선. 네. 자, 그래서 동선. 페이의 기보법은 사각형 안에 무용수의 동선인 피겨를 표시하는 선이 그려져 있고, 그 선에 카당스는 뭐였죠? 움직임의 박자. 자, 움직임의 박자인 카당스와 동작 요소를 표시하는 기호들이 결합된 형태였다. 자, 다시 볼까요? 여기 이제 아마 이게 음보인 것 같고요. 그쵸? 여기가 이게, 네, 아까 맨 처음에 나온 거. 피겨는 뭐랬죠? 피겨는 무용수의 동선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쵸? 무용수의 동선이니까, 요렇게 이제 여기 가운데를 지점해서, 요렇게 왔다, 돌아서, 이렇게 쭉, 요렇게 갔다. 이게 동선이겠죠? 맞죠? 이게 동선이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동선이 피겨. 또 하나 더 있는데, 피겨 동선하고, 또 어디 있죠? 네, 동선. 피겨를 표시하는 선이 그려져 있고, 여기 있다. 카당스는 움직임의 박자. 이거 박자죠, 박자. 이게 카당스겠죠? 이거 맞지 않냐? 이게 파당스 아니야? 네. 카당스는 움직임의 박자를. 그 다음에 그 선의 카당스와 동작 요소를 표시하는 기호들이 결합되어 있다니까, 아까 말한 그 피겨의 선에 지금 이렇게 박자들이 표시한 거, 요게 아마 그러면 카당스 맞지 않아요? 음표로 표시한 거? 네, 이런 거 예를 들면. 그래서 마지막에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이 춤의 각 동작이 언제나 포지션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무용수의 움직임은 연속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무대 위에서 특정한 위치에서 정해진 자세를 취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별거 없잖아요. 그쵸? 그냥 움직이는 그 동선만 나오니까. 자, 여기 이제 빨간색을 칠한 건 요거 때문이에요. 여기 내가 선생님이 써놨는데, 포지션을 먼저 취하고 나서 다음 동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야 가능하다. 요 위에서 포지션이 뭐라고 했냐면 발의 위치라고 했거든요. 발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자, 여기 발의 위치가 이런 게 요거 다 음표긴 한데, 이게 아까 뭐랬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런 게 다 발의 위치 아니겠어요? 발의 위치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음표지만, 그 다음에 그 발의 위치를 통해서 밑에 보면 동선이 파악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정리해 보면 포지션은 발의 위치, 그리고 발을 어떻게 내딛느냐, 오른발 먼저 왼발 먼저, 이런 형태는 파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박자를 쓰느냐, 2분음표냐 4분음표냐 16분음표냐, 이렇게
박자를 관련된 음표를 얘기하는 건 카당스고요. 무용수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동서는 피겨라는 이름이 다 각각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서 춤의 각 동작은 언제나 특정한 포지션, 발의 위치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무용수의 움직임은 연속적인 게 아니라 무대 위에서 특정한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만 강조되는 효과가 있다.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만 나오니까 이게 똑같은 말이긴 한데 그치? 그래서 페이에가 이른바 3차원적으로 움직이는 동작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건 3차원적이잖아요. 그렇죠?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그들의 무용 동작을 이 2차원적인 글에다가 기록을 하고 그림으로 그렸어야 됐으니까 오른쪽에 이제 2차원적인 무보의 그 무용보 맞지? 악보에 표현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지? 여기에서 페이에가 3차원의 움직이는 동작을 2차원적인 평면에 드러내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꺼냈다. 야, 이것만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쉽게 해드릴게요. 괜찮죠? 네, 여기까지만. 자, 그래서 봤어. 그래서 밑에 춤의 동작을 구성하는 행위와 그 다음에 그 동작을 기호화하는 행위는 별개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페이의 기본법에 의해서 안무라는 이 용어는 종이 위에다가 기호를 써서 춤을 창작하는 것이라는 뜻을 갖게 만들었대요. 자, 이제 더 이상 동작과 그 동작을 구성하는 행위와 그 동작을 기호화하는 행위는 예전부터 별개였지만 이제부터는 구성하는 행위든 춤을 창작하는 거, 기호화하는 기호를 써서 편지에 쓴 것이든 글자에 담아서 어떤 책에다 쓴 것이든 이른바 이제는 결합으로 바뀌었다. 예전에 무용 기보법은 춤을 잘 추려고 춤을 만들려고 이 기보를 이용해서 무보책을 쓴 게 아니라 예전엔 뭐래요? 춤이 창작되고 나서 이를 기록하고 보존하려고 그래서 글로 쓰려는 행위를 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예전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원래 무용 기보법이라 함은 이렇게 기호를 나타내서 뭔가를 기록하는 건 맞는데 춤을 만들려고 한 거라기보다는 춤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형태로 별개로 써놨는데 이제는 아까 악보라는 이름에서 보듯이 이제는 이 동작을 기호화하고 하는 행위하고 쓰는 거 행위하고 이 동작을 어떻게 하면 돼? 팔을 벌려줘. 뭐 얼마만큼 벌려주고 다리는 어떻게 발은 어떻게 하면 돼? 라고 하는 그 행위하고 별개가 아닌 결합하는 행위가 이제는 됐다 이거예요. 페이의 기법법에는 춤을 창작하는 매체로 사용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종이 위에 기호를 써서 춤을 창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 두 행위가 별개가 아니라 결합된 형태로 봤어요. 그래서 춤이 사각형이라는 평면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들 역시 수직과 수평의 평면 운동으로만 보여지고 그리고 수직 수평이 뭔지는 알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는 수직도 아니요 수평도 아닌데 근데 예전에는 춤이 사각형이라는 평면 공간에서 수직, 수평 이렇게 구조화됐고 아주 단순하게 이러한 동작들이 이 동작들을 이루는 중요한 성분들이 향후에 발레의 기본 테크닉이 되었더라. 위아래, 그치? 평면, 좌우, 맞지? 좌우라는 게 평면적인 거 얘기하는 거야. 안무가 평면 위에 기하학적 형상을 그리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업이 되면서 2차원 조형성이 춤의 미적 규범으로 확립이 되었다까지만 밑줄 그어볼래요? 마지막 줄에. 자, 참, 이거 설명을 이렇게 정리 계속 했는데, 그치? 공간의 구조는 안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이 여기 말이에요. 그쵸? 춤이 사각형이라는 평면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움직이는 이 안무들, 춤도 역시 수직과 수평의 평면 운동으로 구조화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동작들이 발레의 기본 테크닉이 되었고, 그러면 공간의 구조는 안무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이 춤의 무슨 규범으로까지 확대됐다? 확립됐다? 미적 규범으로까지 확립이 되었더라. 춤이라는 것이 공간의 구조를 무시할 수가 없는데 그 공간의 구조가 이들의 춤에 안무에 영향을 미쳤고, 춤이 어디까지나 미적이다, 미적이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미적 규범까지도 확립하게 도와주고 만들었더라. 그게 여기까지 얘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페이에의 안무, 그리고 이 페이에가 2차원적인 조형성을 가지고 밑에 보면 음악을 만들고 이제 악보를 기록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평면 20세기 초 안무가 라반만 하면 되거든요. 그쵸? 아하, 라반. 3시 1분. 벌써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3시 1분이니까, 잠깐, 진짜.